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팔자 해국을 제대로 파악하다 보면은 그 사주 속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보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펀드 매니저로 많은 부와 명예를 차지했던 남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포인트는 종색격입니다. 자, 종색격은 말 그대로 이간이 나를 버리고 세력을 따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잘못 보면은 최악사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악사주가 되면은 삶에 공감이 많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을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종색격이 되면은 사주가 약하지 않고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색격이 되면은 강한 사주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종색격에는 종합격, 종재격, 그 다음에 종강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종합격은 내가 생해주는 식상을 따라간 거를 종합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의식주가 늘어나고 또 의식주업을 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사주가 되고, 종재격은 재물을 따라간다. 재성은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을 취득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되고, 종강격은 직업, 명예, 직업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직업 또는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최악사주로 봐서 사주를 잘못 보기 때문에 운세도 또 반대로 보고요. 이거를 잘 종색격과 구분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이분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올해 운세를 보러 오셨는데 제가 운세를 다 봐드리고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사주는 다른 데서 잘못 보면은 일반격 최악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사주가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선생님 사주는 특수격, 종격 사주입니다. 어떤 쪽으로 종색격이 됐느냐? 재물한테 특수격이 됐습니다. 재물에게 특수격이 되면 재물을 취하는 능력이 특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융 쪽이라든가 사업 쪽에 상당히 유리하고 명예를 질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아주 도각을 낼 수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로 예전에 이름 좀 올렸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서로 스카웃 제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지만요. 그런데 그게 제 사주 속에 들어있었군요. 사주가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어떤 것을 보고 제가 금융 쪽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통변을 했는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갑진년, 병인월, 개사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계산년생이면 1964년생이시죠. 2022년 올해 59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됐는데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화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내편은 전혀 없고
지장간에 있는 계수 경금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월지의 임목 큰 나무, 시간의 을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일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진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무토, 일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간목, 임목, 큰 나무, 을목, 묘목, 작은 나무, 병화, 사화, 큰 불, 진토, 큰 흙까지 네 편의 세력이라고는 지장간에 있는 계수와 사안의 경금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개수로는 나무가 간목, 임목, 을목, 묘목 개수로는 많죠. 그러나 이 나무가 하는 일이 뭔가요? 전부 불을 생하고 있죠. 간목, 임목은 병화, 사화를 생하고 있고 을목, 묘목도 사화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기운이 상당합니다. 나무 기운은 많지만 다 떼감이 돼서 불기운을 생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진토가 상당히 불기운을 빼주고 있지만은 간목이 진토 안에 있는 계수 빨아먹고 그 다음에 열기운으로 인해서 진토가 거의 술토 수준이 돼버렸네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이라는 얘기죠.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진토 안의 계수는 말라버리고 사안의 큰새 경금은 녹아버리겠죠. 그러니 거의 내편이 없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계수는 길의 곳이 없다는 얘기죠. 내편이 없으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강한 세력을 따라서 가는 정세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최악사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내편이 없기 때문에 세력을 따라가고 나를 버려야 되겠죠. 나를 안 버리고 버티다가는 강한 세력에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살금살금 따라가는 세력을 따라가는 정세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색은 특수격 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악사주가 아니라 이럴 때는 정세격 사주, 정사주는 강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삼상격이 됐든 정격 사주, 정세격이 됐든 이 사주는 신약 사주가 아니라 강사주로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정을 했을까요? 어느 세력을?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불기운이라고 그랬죠. 불기운은 재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한 불기운을 따라서 불기운한테 종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재성에게 종사를 했다. 나를 버리고 불과 한통속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수격 정격사주는 영신을 잡는 거 아니죠. 그래서 희신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희신은 운에서 오면은 좋은 거. 어떤 운을 받으면 좋으냐? 나무, 불, 흙, 세계. 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따라간 게 좋기 때문에 운에서도 나무, 불, 흙을 만나면은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운에서 물을 만난다든가 쇠를 만나면은 물은 불하고 전쟁이 되죠. 나무는 이미 타버려가지고 장작이 됐으니까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직접 공격한다는 얘기죠.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불을 갖다가 물이 공격해버리니까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걷는 거죠.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아니라 불로 이미 정을 했는데 쇠가 들어와서 내 편이다 하고 물로 다시
물기운으로 해야지 하면은 불들이 다 공격을 해가지고 일간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최악사주가 돼버리죠. 그러니 불리한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희씨는 나무, 불, 흙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강한 불기운을 따라갔다고 했죠. 이거를 정제격이라고 합니다. 정제격 사주. 정제격 사주는 재물을 취득하는, 재물을 버는 재주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에도 괜찮고, 최악 사주면 사업을 하면 망하지만은 재성, 특수격 정격 사주는 강한 사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을 해도 괜찮고 재물을 버는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융교통에 좋습니다. 금융에서는 금융도 회사를 다니지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 정제격 사주는 금융에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제격 사주라 재물을 이렇게 취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금융교통에도 아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세격 사주를 보면은 어느 쪽에 세력을 따라갔는지, 관을 따라갔는지, 정화를 했는지, 정제를 했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통비를 하시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정제격 사주로 재물을 취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펀드 매니저 있죠. 펀드 매니저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름값을 했다는 얘기죠. 특히 정제격에다가 이 식상이 발달됐죠. 그러니 분석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분석력이 대단하고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건드리고 많은 사람을 건드리면서 많은 사람한테 재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식신생재가 되니까 그런 사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성이 발달되니까 머리도 영리하고 임기응변에도 강해서 임기응변에 강해야 될 펀드 매니저에 유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악사주를 보면은 혹시 정세격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꼭 한번 의심해 봐야 헛방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최악사주는 정세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최악사주가 되면 정세격이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기 흐름도 한번 보자고요. 정묘면은 나무하고 불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죠. 무진 역시 흙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고 27제 기사대운에는 흙기운과 불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세력을 따라가서 괜찮다는 얘기죠. 경호대운이 문제네요. 경금이 고춧가루죠. 쇠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문서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경금이 인성이죠. 이 사주가 정격이면은 인성이 들어오면 좋은데 정격 사주가 아니라 정격 사주가 되기 때문에 들으면 정격이 깨지면서 흉합니다. 최악 사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은 문서, 인성이기 때문에 문서사고 조심해야 될 아주 흉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신미운, 신금이 고춧가루죠. 역시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가 되고 미토대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57세 임신기운은 사주에 물기운이, 큰 물기운이 작은 물기운과 금생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불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회적으로는 아주 흉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운기가 되겠죠. 일반 사주였으면 이런 운기 때 통대운이 들어서 좋다고 하지만은 정격이 깨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정격 사주는 운기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사주들이 인성운을 만나게 되면, 인성운이나 비겁운을 만나게 되면 정격 사주에서 최악 사주로 변하기 때문에 약사주가 되면은 재물을 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고통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건강운과 사회운은 따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운은 물기운이 들어올 때 건강운은 좋아집니다. 이 사주 건강의 약점은 신장이죠. 신장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생식기도 좋지 않고, 신장이 말라버리면 몸에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염증이 잘 생겨서 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년에 임신 기후대운은 사회운은 좋지 않지만 건강운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나이 먹어가지고는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건강에만 치중하면은 이런 안 좋은 운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젊었을 때 이런 인성운의 문서수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흉한 운이 난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제격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제격 운세 보는 법도 알아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